안녕하세요.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이혜민, 장윤서, 왕인수입니다. 네, 우선 PPT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 소개를 하기 전에 우선 그린 컴퓨터 학원에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게 돼서 되게 좋았었어요. 아무래도 실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팀 프로젝트를 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실제로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 그리고 이렇게 발표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조금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발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팀장 이혜민이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담당을 맡은 왕인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샵 부분 구현을 맡았고요. 코딩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만든 웨릿의 가치관을 닮은 동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키워서 신선한 야채들을 조리를 해서 맛있게 준비를 합니다. 거의 요리가 다 됐습니다. 고기가 들어있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웨릿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목차는 기획, 설계, 구현 세 단계로 이렇게 총 나누어졌고요. 네, 기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떤 것들을 해볼까?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우선은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건 기존에 많이 없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이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채식은 정말 정말 유명하고 비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채식과 비건을 대표하는 사이트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채식에 관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 그리고 채식이 취향인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사용자층을 비건 소비자와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 복지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기능은 사용자 리뷰도 남기고 레시피, 비건 제품 판매, 장소 소개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색을 고르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 요소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반응형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채식 관련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사이트가 없었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길이 참고할 만한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이트들에서 단점들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살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잘 살려가지고 사이트를 기획하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3웰. 첫 번째는 웰빙, 두 번째는 웰잇,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웰라이프. 이렇게 해서 3웰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웰잇입니다. 저희의 개발 환경은 이렇게 되고요. API를 좀 많이 가져다가 썼어요.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지도도 가지고 오고 로그인도 가지고 오고 결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의 개발 일정을 보여주는 구글 시트인데요. 처음에는 개발 일정을 어떻게 조율을 할까 얘기를 하다가 구글 시트로 실시간으로 현재 개발을
반영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구글 시트를 활용을 좀 해봤고요. 네, 그 결과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를 집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으로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개발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엔드는 이렇게 개발이 또 되었고요. 이거는 프로젝트 프로세스입니다. 네, 저희가 PPT 안에 담기에는 너무 길어서 네, 일단 일부분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했고요. 네, 저희가 만든 것들을 자세하게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오류를 발견했었던 것들을 수정했었던 건데요. 이것도 저희도 또한 구글 시트로 해서 오류를 수정한 게 다른 사람이 오류를 이제 고칠 때 겹치지 않도록 네, 각자 맡은 파트도 확인을 하지만 어, 다른 사람의 것들도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의 전체적인 테이블입니다. 보이다시피 한 개의 큰 테이블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멤버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테이블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가게, 레시피, 그다음에 오더, 프로덕트까지 테이블들인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네, 멤버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안에 있었던 것들이 것들보다 네, 점점 하면서 많은 것들이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멤버, 레시피, 레시피 디테일, 가게들 디테일, 그다음에 공지사항, 프로덕트, 프로덕트 디테일, 오더, 오더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실제로 홈페이지 한번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메인 페이지에 가장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웨릿의 가치관을 보다 쉽게 사용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메인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또 보이는 거는 지역별 취향별 추천하는 가게를 만나보세요 라는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나의 채식 취향과 그 다음에 위치 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곳은 어때요? 라는 문구와 함께 네, 가게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가게들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게들은 관리자가 직접 가게들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게들로부터 광고를 의뢰를 받는다던가 네, 해서 특정 가게들을 일부러 더 노출시키고 그걸로 홈페이지의 수익 모델로 삼았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핫한 그 상품이 나오면서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상품들은 캐ro셀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웨릿의 특별 레시피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채식 관련된 사이트인 만큼 네, 레시피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레시피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사용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소개시켜주는 공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한번 또 사이트의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역별 취향별 추천하는 가게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취향별 추천하는 가게를 만나보세요. 선택을 하고 나면은 지역별로 취향별로 추천하는 가게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8개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이름과 그 다음에 조회수, 댓글수, 그 다음에 찜한 개수까지만 노출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가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봤지? 이 가게는 왜 댓글이 많이 달렸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찜을 많이 했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네, 더보기를 눌렀을 때 밑에 가게들의 정보를 더 볼 수 있게 했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이런 장소는 어때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메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직접 특정 가게들을 등록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저희 사이트의 주 수입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어때요는 사용자가 다양한 가게들의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이용하기에 좋게 캐러셀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역별 가게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지역별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지도에 많은 당근들이 있네요. 이 당근의 의미는 하나하나 비건 가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당근을 클릭해 보면 비건 가게가 돼 있고, 이 비건 가게의 박스 안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가게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게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자세히 보기가 있고 찜이 있고 예약 기능이 있죠. 찜을 누르게 되면은 네, 로그인해 주세요라고 뜨는데, 이거는 찜한 장소가 로그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우선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찜을 누르게 되면 찜하기가 성공했습니다 하고 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약을 누르게 되면 예약 폼이 나오면서 날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시간은 가게 운영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해서 실제로 어, 해당하는 시간만 뜨도록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7시 30분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됐다는 창과 함께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이메일과 함께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예약 시간까지 알려주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지역별 장소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시도 선택에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채식 가게들을 리스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첫 번째에 위치한 가게의 지도를 찍어서 지도에는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리스트를 클릭을 해보면 리스트가 열리면서 지역 가게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검색 기능입니다. 여전히 특정 가게를 검색을 하고 싶을 때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가게들이 페이징네이션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로 이동하겠습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수원역 근처에 있는 채식 가게들이 리스트로 나오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가게 디테일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네, 가게 디테일 페이지에는 아까 나왔던 내용들 말고도 다른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점 후기가 나옵니다. 상점 후기에는 후기가 아예 없을 때는 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작성되었고요. 후기를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리뷰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고 싶네요. 이미지를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함께 리뷰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뜨고, 이 이미지는 클릭했을 때 모달창과 함께 뜨도록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을 모아 볼 수 있는 칸도 생성이 되고, 이 이미지를 모아 볼 수 있는 칸은 개수가 초과되면 캐러셀 모양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주변 가게인데, 내 주변 가게는 지역별 가게와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게 가지만 첫 번째 화면을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 사용자의 위치를 에 기반한 가게들을 소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시피 기능입니다. 레시피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등록을 할 수도 있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런 레시피들과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어, 음, 레시피가 뜨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태그를 입력을 해도 마찬가지로 레시피가 검색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내가 쓴 레시피도 작동이 똑같이 되고요. 레시피 작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레시피 등록하기에는 대표 메뉴,
대표 사진 세 가지까지 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사진은 드래그 앤 드롭 기능까지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 태그, 그다음에 기준 인원, 시간, 그다음에 난이도, 그리고 재료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에도 각 레시피마다 재료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아서 재료는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따로 또 데이터들을 추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재료와 이번에는 조리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순서도 마찬가지로 느 레시피이냐에 따라 조리 순서가 몇 개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클래스를 따로 구분을 했고요. 우선은 두 개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추가한 레시피가 됐고요. 레시피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레시피의 이름과 소개와 그 다음에 몇 인분, 시간, 난이도, 그 다음에 태그들, 그리고 좋아요까지 해서 찜한 레시피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들이 나오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이런 재료들은 어때요? 라고 하고 이 카드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카드는 저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의 이름과 재료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재료들에 맞는 상품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기능으로 만들었고요. 밑에 보면 조리 순서도 사용자가 보다 알기 쉽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지사항 페이지로 넘어가 볼 텐데요. 공지사항은 관리자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클릭을 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도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이 등록이 되었고요. 네, 공지사항과 Q&A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넘겼을 때 네, 데이터 손실이 적고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했고요. 공지사항이 위에 뜨고 밑에는 유저들이 작성한 Q&A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Q&A를 클릭을 해보면 공지사항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나오게 됐고 Q&A에는 답변, 앤서리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답변을 제출을 하게 되면 답변이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제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네,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메인 페이지에 다양한 가게들도 보여주고 레시피들도 보여주고 해야 되다 보니 메인 페이지임에도 받아야 되는 데이터들이 꽤 있었고요. 네, 메인 페이지에서 장소 선택을 하면은 추천 장소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로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리고 저희가 반응형으로 디자인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를 크기를 줄였을 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추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는 추천 메뉴 세 가지 보여드렸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때요도 똑같이 반응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한 그 상품 웨리 특별 레시피도 반응형으로 디자인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회원 관련 기능을 맡은 왕민수라고 합니다. 그 제가 데이터베이스랑 전산 관리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CRUD 할 수 있게 하는 좀 할 게 많을 것 같은 그 회원 관리 쪽으로 하기로 선택했고요. 이번에 그
이 PPT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홈페이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그인 페이지에 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카카오 로그인이 있는데 이 카카오 로그인에 대해서는 이 일반 회원들 다 로그인이랑 끝난 이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아이디 중복은 DB에 들어있는 이 아이디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아이디가 이미 존재합니다. 혹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라고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개인용 사업자용이 있는데 이 사업자용은 아래에 이 가게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이 인풋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개인용은 없어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용이 선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밀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이 최소 6자 이상 영문과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되게 하면은 이렇게 알러트 창이 뜨고요. 이 입력 안 해도 알러트 창이 뜨고 이 비밀번호 확인이랑 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이 알드창이 뜹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입력해야 되고 이름은 숫자와 특수문자가 입력 불가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입력해야 되고 닉네임도 일단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도 되는데 최대 10자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입력을 해서 이제 이메일 인증을 설명드리도록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인증 클릭을 해야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거나 혹여는 제대로 입력을 안 하고 인증 클릭을 하면은 알ert 창이 뜨고요. 그래서 제대로 입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웰릿 인증 코드라는 이메일이 옵니다.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대로 입력 안 하면은 뭐 인증 실패라고 뜨고요. 그래서 830524 네. 이렇게 제대로 입력을 하면은 인증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대로 입력해야 돼. 제대로 입력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전화번호나 주소까지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주소까지도 입력 안 하면은 알러트창이 뜨고요. 그래가지고 이 주소도 그 다음 우편번호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API를 그래서 어, 제 집을 제 집 주소를 쓰다 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상세 주소는 제대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선택이긴 하지만은 입력을 하겠습니다. 비건 종류도 이렇게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프로필 이미지는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넣고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해 주세요.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메인 페이지로 가게 되고 이 사람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페이지는 회원 정보 확인 수정부터 나오고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그아웃 한번 해보고 이 아이디 저장을 하면은 이게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해도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이디에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면 이 회원 정보 페이지가 가기 전에 비밀번호 입력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뜨고 제대로 입력하면은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는
이게 안 나오게 하고 입력을 해야지만 유효성 검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메일도 이메일 이메일을 바꾼다면은 이메일 인증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봅니다. 바꾸면은 아이고, 바꾸면은 이게 이메일 인증을 제대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과 일단 이름과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음, 네, 회원 수정이 완료되면은 세션 만료를 시킨 뒤 다시 로그인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하면은 네, 회원 정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를 간 뒤 이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회원 탈퇴하시겠습니까? 컨펌 창에 두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또 비밀번호 입력하게 합니다. 마지막 확인차. 그래가지고 또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또 삭제 버튼 누르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뜨고 또 이제 제대로 입력하면은 탈퇴가 완료됩니다. 이제 카카오 로그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콜백 그 리다이렉트 URI로 그게 실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걸 보시면은 그 제가 그 코드에 넣어놨던 클라이언트 아이디 REST API와 리다이렉트 URI가 암호화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원래 이거를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비즈 앱으로 전화하지 못하면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그 동의사항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입력을 해보고 이것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뺀 빼고 그 유효성 검사는 다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하고 이것도 이거는 이거 이제 잠시만 그 회원 탈퇴 먼저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디를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어, 오, 회원 탈퇴? 죄송합니다.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해서 추가 정보 이미 로그인 해놨기 때문에 이게 추가 정보를 입력해달라고 하고요. 회원 가입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입력을 하고 다시 제 원래 네이버가 아니고 그 다시 이메일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원래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또 이제 그 인증 코드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뭐 다 입력을 하고 전화번호도 네, 그 다 입력을 하고 생년월일도 다 입력을 하고 성별 뭐 비건 종류 뭐 저 비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은 이번에는 그 DB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다 필요한 데이터도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액세스 코드로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카카오한테 받아와서 그걸로 이제 완전히 로그인, 인증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 페이지는 일반 회원들과 똑같고 그다음 회원 정보 수정을 입력하면 일단 그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따로 그 비밀번호를 넣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 다른 이메일 입력하면은 어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네.
다시 로그인을 하게 시키고요. 이번에도 그 회원 탈퇴 컨펌을 하고요. 다시 회원 탈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리자 페이지 중에 회원 리스트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관리자가 그 롤이 그 역할이 관리자 역할이면은 이제 관리자 메뉴가 사이드바에 따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는 뭐 고객 주문 내역 관리부터 들어가지만은 이제 회원 리스트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회원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검색해 보면은 이 단어에 맞는 회원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관리자들은 회원들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회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랑 똑같아가지고 일단 그 대신에 뭐 특정 그 회원들의 정보를 가져오긴 하는데, 일단은 그 간단하게 이름과 닉네임을 바꿔보면은 이제 이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컨펌 창에 두고 확인하면 이제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PPT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는 뭐 회원 가입 그 페이지로 들어가고 뭐 입력을 하고 회원 가입하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있고요. 로그인도 로그인을 하면 회원 가입 그 로그인을 하면은 알맞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라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그 인증 처리를 해줘서 로그인이 되게 되고요. 아이디 중복 체크는 뭐 말씀해 드렸다시피 DB에서 그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 이메일 인증도 그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이메일에 그 이메일 인증번호 이메일을 전송시켜가지고 이제 인증번호 입력하면 이게 맞는지와 아닌지를 계산을 해서 결과 메시지를 반환하고 그 아이디가 아니라 이메일 인증 여부를 true로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회원 수정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입력 페이지가 들어가고 알맞은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면 회원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요. 탈퇴 버튼은 해당하는 회원 정보를 가져와서 삭제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세션 만료시키고 로그아웃은 뭐 그냥 세션을 만료시키는 기능이고, 이제 아이디 찾기는 이 아이디 찾기를 일단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가끔 아이디랑 뭐 비밀번호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관리자 계정을 해보면은 이메일 인증을 해야 되고요. 이메일 전송되고 인증 코드 아이디 찾기 인증 코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 성공까지 하면은 이 아이디와 이메일 그 해당하는 선을 찾아가지고 아이디를 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는 이제 아이디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와 이름, 비밀 관리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메일 인증을 해야 되고요. 비밀번호 찾기 인증 코드 입력을 하고요. 인증 성공을 하면은 이건 바로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메일이 돼가지고 이 무작위 토큰을 부여해가지고 링크를 같이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보안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새 비밀번호 뭐 바꾸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유효성 검사를 또 있고요. 바꾸면은 네, 비밀번호 성전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또 로그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뭐 링크가 남겨져 있는데 또 들어가서 바꾸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이게 토큰이 이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면은 사라지게 해가지고 한 번 바꾸면은 다시 못 바꾸게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시 PPT로 넘어가가지고 아이디 찾기 클릭하면은 네 이메일 인증 후 이름과 비밀번호에 맞는 아이디를 반환해주고요. 비밀번호 찾기는 좀 더 복잡하게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메일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걸로 수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카카오는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카카오 로그인을 클릭하면은 이게 DB에 있는 이미 그 로그인을 해가지고 인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는 회원가입이기 때문에 콜백 그 함수를 실행하면은 액세스 토큰을 카카오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받게 되고 그 액세스 토큰으로 그 카카오한테서 또 회원 정보를 받아서 그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는 그 DB 안에 그렇게 다른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회원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를 이동하게 한 다음에 또 거기 입력을 해가지고 그 회원 가입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로그인은 또 이제 다 되었으니까 이미 다 저장이 돼 있고 그 카카오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카카오한테 인증 코드를 부탁을 해가지고 인증 코드를 받아와서 이제 카카오에서는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는데 저희는 그게 또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그 인증을 또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 거기에다가 또 인증 그 데이터를 넣어야 돼가지고 또 그 어텐티케이트 유저 이 메소드를 만들어 있게 되었고요. 로그아웃은 네 그렇게 해서 뭐 로그아웃은 또 로그아웃을 하면은 세션 만료도 되지만은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서 네, 이렇게 회원 수정은 일반 회원 수정과 똑같고, 또 회원 탈퇴는 또 회원 탈퇴 중에 또 카카오한테 어플리케이션 연결 해제 그 보내가지고 연결 해제까지 돼야 얘네들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했고요. 마이 페이지는 마이 페이지고, 관리자 페이지는 네, 관리자 페이지는 그 관리자들만 들어가게 해놨고요. 네, 뭐 회원 리스트는 DB 안에 있는 모든 회원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그렇게 해놨고요. 관리자 회원 수정은 일반 회원 수정과 똑같고요. 관리자 회원 삭제도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회원 가입 페이지는 그래서 개인용 사업자용으로 나눠져 있고 아이디부터 이렇게 주소까지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효성 검사들이 있고요. 아이디도 그 이렇게 중복 체크 아무래도 죽기다 보니까 중복 체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로그인 페이지 이제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입력해달라고 뜨고요. 또 비밀번호 눈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보거나 다시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이제 이렇게 알러트 창이 뜨고요. 이제 이렇게 이거 체크를 하면은 또 아이디에 처음부터 저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메일 인증은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회원가입을 하려 하면은 뭔가를 그 서브미트를 하려고 하면은 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뜨고 비어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뜨고 뭐 이메일 제대로 안 쓰면은 또 이렇게 뜨고 DB 안에 해당하는 이메일이 있으면은 또 등록된 이메일이라고 뜨고 네, 이제 이게 인증 절차입니다. 뭐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 또 아이디 찾기는 네, 똑같습니다. 뭐 이름, 이메일 써가지고 인증받고 네, 해당하는 회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회원님의 아이디는 모음것입니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이름을 잘못 쓰거나 뭐 그러면은 입력하신 정보가 일치하는 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 또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는 이제 아이디,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게 해가지고 찾을 수 있고요. 또 얘네는 따로 또
링크를 보내서 여기서 또 따로 재설정을 한 다음에 또 네,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이게 또 카카오 이게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또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액세스 토큰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세션에 저장시키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카카오에게서 받아온 정보를 그 DB에 저장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일단 그 네, 동의를 해가야지 그 넘어오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추가 정보 입력을 시키게 하려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절차는 그 회원가입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 이제는 있으니까 DB 안에 그걸 DB 안에 있고 또 그 카카오도 그 거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어테티케이트 유저로 저희가 네, 그 인증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 그 인증 정보를 넣어가지고 로그인을 시키고요. 세션에도 저장하고 그래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이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 페이지 네, 회원 정보 확인과 수정 페이지고요. 어, 이거는 원래 이메일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넣었기 때문에 네, 원래 이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밀번호 입력과 회원 수정 페이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효성 검사 있고요. 네, 회원 수정 페이지 뭐, 네, 이거는 카카오 전용 이렇게 돼서 로그아웃은 카카오 유저들은 따로 그 이 URI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만 로그아웃을 하면은 그냥 이 저 웰일에서만 로그아웃을 시켜가지고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로그인이 되고요. 그 로그인 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계정과 함께 로그아웃을 하게 하려면은 그거는 그렇게 아예 로그인이 돼가지고 아예 로그아웃이 돼가지고 카카오에서도 로그인을 해야 되게 하였습니다. 회원 탈퇴는 뭐 네, 꼼꼼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삭제하고 네. 카카오도 똑같은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 해제까지 하고 끝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제 확률자 적용 메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DB에서 모두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 이제 다음 파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샵 부분 구현을 맡은 장윤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샵 부분을 구현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가능하면 실제 사이트와 좀 유사하게 구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구현을 했습니다. 우선 제 사이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리스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리스트는 크게 세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보셨던 핫한 그 상품, 여기에서 이벤트 하는 상품들을 캐러셀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오가닉 샵에는 베스트 샵이랑 오가닉 샵 두 가지 메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스트 샵에는 이렇게 추천 상품들이 뜨고 있고요. 오가닉 샵으로 가면은 전체 상품들이 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품을 등록하는 어드민 계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가면 여기 아래쪽에 관리자 메뉴가 있고요. 신규 상품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맛있는 핵감자를 판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고요. 만 원에 팔겠습니다. 할인율은 한 10%? 20%? 20% 할인해서 팔 거고요. 저희는 100박스 들어갔고요. 유기농입니다. 바로 판매할 거고요. 여기 상품 상세 정보에는 이 상품에 관련된 각종 표로 안내될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음, 품종은 수미감자예요. 원산지는 강원도 정선에서 들여왔습니다. 이 정도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입력을 할 건데 어,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겠습니다. 다른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해서 두 번째 이미지도 넣었습니다.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여기 맨 위에 핵감자 상품이 나왔고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이미지도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이미지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연결된 페이지로 가면은 첫 번째 이미지, 긴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가 잘 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구매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가닉 샵에는 전체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한 상품들만 카테고리만 보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별로 누르면은 카테고리 상품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보기에서 방금 입력된 상품부터, 그러니까 신상품부터 보고 싶을 때는 신상품, 방금 등록한 상자가 제일 위에 뜨고 있고요. 그리고 평점순, 가장 높은 순위부터 보고 싶은 평점순, 추천순, 낮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씩 나오고 있고요. 24개씩 보기 하면은 24개부터, 네, 24개씩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자를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분자는 여기 있고, 네. 분자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서 장바구니 페이지로 왔습니다. 바로 주문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방금 그 카트 페이지에서 주문서 페이지로 넘어올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그 재고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뭐 재고가 떨어진다 이럴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문서 페이지까지 왔는데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주문서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문서가 삭제가 되면서 다시 재고가 원복되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멤버 가입할 때의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여기도 변경 눌러서 같은 다음 우편번호 서비스로 할 수 있고요. 계속 일정 사항만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마일리지가 만 원이 있네요. 마일리지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마일리지 가격이 배송비가 배송비가 3,000원 있고요. 마일리지 가격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총 가격은 41,600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카카오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결제 중이고요. 얼른 배송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결제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피드백으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JS라는 API를 이용해서 메일로도 주문 사항이 피드백이 오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물건 구매를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취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내역에서 주문 취소가 쉬우면은 너무 자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숨겨뒀습니다. 이게 주문 상세 내역에 가서 맨 아래쪽에 여기 작은 버튼이 있어요. 고객이 신청을 하면 관리자가 승인 후에 결제 취소가 진행됩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드민 계정에서는 이 주문 취소 승인 대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는 취소 승인 대기 중인데 이 들어가면 어, 주문 취소를 누르면 사용자가 그 요청한 값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고요. 확인하면 결제 취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 취소로 잘 바뀌었고요. 아까 그 고객이 상품을 추가해서 더 구매를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구매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아까분이 넣고 근데 이게 좀 좋아 보여서 자주 살 것 같아요. 찐 목록에 두고 자주 살게요. 음, 강아지도 키워요. 강아지도. 추가? 10개 살게요. 어, 그런데 10개까지만 살 수 있대요. 응?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한 개만 우선 담아보겠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바로 결제로 진행할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5개. 이렇게 하면은 해제하면은 여기 맞춰서 가격이 조정이 되고요. 전체 선택 클릭하면 전체 연동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음. 아, 아까 주문 취소해서 마일리지 복구됐습니다. 네, 지금 결제 중이고요. 이번에 어드민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메뉴에 가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것들이 내용이 뜹니다. 지금 현재는 상품 준비 중으로 뜨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다 패킹을 한 다음에 택배 발송을 하고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발송 완료를 하면 출고 처리가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다 택배가 고객의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배송 완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 주문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그러면 다시 고객의 마이 페이지로 오게 되면 이제 주문 내역이 나와요. 아까는 주문 취소였는데 지금은 배송 완료가 되면서 리뷰 쓰기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를 넣고요. 이미지를 추가 가능하고요. 근데 뭐, 4개? 3개? 네, 4점 정도 주겠습니다. 리뷰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썼는지 좀 잠깐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내 리뷰 보기 하면은 여기 이 화면에서 바로 내가 쓴 리뷰가 떠지고요. 음, 약간 수정하고 싶어요. 내용을 별점 5개로 수정을 하고 이미지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잘 들어갔습니다. 음, 리뷰를 쓴 거를 다른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리뷰는요. 아래쪽에 가면은 여기 상품 후기가 있어요. 모델창으로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 리뷰들이 쭉 뜨게 되고요. 여기도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민 페이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민 페이지 상품 목록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나의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재고 수량이나 판매 수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여기 실적 기준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달 1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 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판매 수량 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얘가 제일 많이 팔렸네요. 매출 금액 순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면은 상품을 삭제를 하지 않고 단종 상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주문서 같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상품을 함부로 삭제하게 되면은 그 이전 데이터들이랑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지 매출 금액이나 재고 수량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 테이블들이 얽혀 있어서 한 번에 가져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래서 SQL 스토어드 프로세서로 구현을 했고요. SQL문을 처음에 스프링 부트 시작할 때 한번 프로그램이 시작되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네, 아까 그 SQL문을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 코드들이 실행됩니다. 아까 정렬 같은 거 할 때 실제로는 그 방식으로 주소값으로 가면은 그 값들을 여기에 넣어서 SQL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P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현 과정들은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 내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카트 담기라든지 카트 상품 조정을 한다든지 상품 주문 프로세스, 결제 프로세스, 결제는 그 포트원 API를 사용했고요. 결제 취소, 결제 취소 승인, 주문 내역 리스트, 출고 처리나 배송 완료,
주문 내역 리스트와 리뷰 쓰기, 내 리뷰, 내 리뷰 보기, 리뷰 수정하기, 뭐 어드민 페이지, 상품 찜하기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천 상품인 베스트샷,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 캐러셀, 전체 상품을 볼 수 있는 필터링이 가능한 오가닉샷.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아까 네, 수량 조정 가능하고요. 상품 후기도 볼 수 있습니다. 출고 처리 사실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실제로 이제 택배 실물이 있으면 택배 배송을 해서 이제 배송 택배 API와 연결을 해서 연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실물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프로세스로만 할 수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리뷰를 썼고요. 그리고 리뷰를 쓰면은 지금 구매 가격의 5%를 마일리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동을 해뒀고요. 상품 관리. 저 날짜를 바꾸면은 그 집계하는 날짜도 여기 바뀌어요. 여기 날짜를 바꾸면은 집계 기준 날짜가 바뀌고 있고요. 네, 상품 정보 수정이나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그럼 저는 아까 홈페이지는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로직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맵 페이지, 저희의 지역별 장소 페이지인데요.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 가게 보기. 저희 웨릿 홈페이지의 가장 메인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돌아가는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카오 API 지도를 썼는데 카카오 API에서 지도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 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지 못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 아직은 제대로 등록이 된 게 없다 보니까 네, 사업자 등록에는 실패를 해서 한정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한정적인 정보들만 띄우기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건 관련된 가게가 1000개가 2000개가 아니 거의 10,000개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수정을 해서 넣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랜덤 배열을 생성을 먼저 했습니다. 랜덤 배열은 겹치지 않도록 우선은 30개 정도까지만 했고요. 그래서 그 랜덤 배열을 랜덤 함수에다가 넣고 그거를 카카오 앱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랜덤 함수까지 해서 데이터를 세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네, 그리고 저장을 한 거를 보여주는 네, 로직까지 완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카카오 아이디가 겹치지 않도록 제가 했는데 왜냐면은 계속 이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맵 페이지, 지역별 장소 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 로딩 속도도 길어지고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들이 계속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카오 아이디가 겹쳤을 때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로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게 해서 네, 로딩 속도를 줄였고요. 보여지는 것까지 따로 만들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됐고요. 저기 마커를 클릭했을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기가 뜨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은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선택이죠. 지역 선택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선택을 하고 네, 두 가지 선택을 하고 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내이션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장소 검색도 마찬가지로 장소를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뜨도록 했고요. 위치도 위치를 찾아서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찜하기 기능도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찜했을 때 나타나게 되고요. 찜하기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찜한 가게들을 볼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이거는 마이 페이지에 있고요. 내 찜한 가게 보기라는 메뉴로 있습니다. 그래서 찜한 가게 목록들을 한눈에 살펴봐서 가고 싶은 가게들을 한 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고요. 네, 장소 예약하기도 날짜를 선택을 해서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마이 페이지에 내 가게 예약 내역 보기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은 대기 중이 뜨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예약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고 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수락이 된 채로 시간이 지나면 식사 완료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게 주인을 위한 메뉴고요. 그래서 내 가게에 나는 세러데이 런치 클럽이라는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누가 나한테 예약을 했네? 그러면은 가게 주인이 수락을 누릅니다. 정말 예약을 수락하시겠습니까? 가게 시간도 괜찮고 오늘은 좀 여유로울 것 같아. 그럼 예약 한번 받을게. 하면 예약을 수락하셨습니다와 함께 이메일이 전송이 되고요. 그러면은 고객의 내 예약 보기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이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수락된 내용과 수락되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요. 수락된 거는 수락된 게 시간이 지나면은 리뷰 쓰기고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는 취소 버튼이 뜨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락되지 않은 게 떴을 때는 수락되지 않은 게 예정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예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와 함께 취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 장소 페이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하는 건데 선택을 안 했을 때 보여주는 거는 랜덤으로 가게를 보여주게 설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광고를 요청하는 가게들이 많아진다면은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는 어때요? 그리고 이제 가게 상세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상세 페이지는 아까 말했던 대로 후기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후기의 사진이 일정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캐러셀 모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후기들을 한눈에 이미지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후기가 없을 때는 후기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별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후기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고 모달창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가게 수정 및 삭제인데요. 이거는 뭐 가게가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관리자만 가능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유효성 검증을 다 넣었고 이 페이지는 가게 리스트 보기 페이지입니다. 관리자가 가게 리스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카테고리별, 책 종류별 아니면 이름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레시피 페이지인데요. 레시피 페이지는 어, 아무래도 비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이다 보니까 비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건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된 페이지이고요. 필터를 적용해서 필터에 알맞는 레시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레시피 등록인데요. 이 등록 관련돼서는 어, 이제 저희 같은 팀원인 장윤서님께서 등록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드롭을 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와 글, 그 다음에 순서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를 제가 추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레시피 디테일 페이지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똑같이 모바일 사이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는 지만 레시피 그리고 지만 레시피도 아까 가게와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볼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중간에 이런 재료들이 어때요? 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재료들, 저희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랑 그다음에 레시피에 있는 재료들이랑 연계해서 띄워주는 페이지이고요. 자, 이제 레시피 수정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등록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등록되어 있던 것들의 값을 가지고 와서 수정 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이렇게 하면 수정이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공지사항 페이지인데요. 공지사항 페이지도 어,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공지사항이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페이지. 이것도 수정도 누르면 똑같이 값을 읽어와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Q&A 페이지입니다. Q&A 페이지에는 공지사항이 위쪽으로 보이고 그 밑으로 Q&A들이 날짜별로 정리되도록 구현을 했고요. Q&A 페이지는 보다 빠르게 답변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 등록하기를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답변이 되고 제출하면은 바로 이렇게 제출이 되고 제출과 삭제 이런 부분은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도 또한 구현을 해서 글쓴이, 제목 아니면 전체로 나누어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웨릿이란 페이지는 어, 저희 아무래도 웨릿은 특수한 환경을 그리고 또 특수한 유저층, 매니아층을 많이 노리는 페이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치관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Q&A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도 정말 많았고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원 기능 쪽 그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쪽 부분인데요. 또 힘들었던 점은 또, 또 카카오에서 그 카카오 거기서 인증을 하고 또 저희한테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그러나 싶더니 그거를 시큐리티 콘텍스트 홀더에 저장시키는 걸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몇 시간 씨름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래도 그 회원 정보에 널값이 들어오길래 왜 그러나 하루 종일 고생을 했었는데도 또 동의사항을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해가지고 널값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로그인. 또 좋았던 점은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 혜민님이랑 윤서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기능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하나씩 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했던 기능들은 다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거는 실제 사이트와 좀 유사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구매 사이트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운영자 입장에서의 사이트는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가면서 만드느라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한 달 전에는 제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또 두 분 다 알고 계시는 점이 많기도 하고 서로 아는 점들이 좀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우선은 아쉬웠던 점은 제가 기능들을 좀 다양한 것들을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팀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각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다듬는 시간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접할 수 있었던 거는 핵심 기능들을 담당해 주신 팀원분들이 워낙에 또 잘 해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 프로젝트의 발표는 끝이 났고요.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그 관리자용 페이지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용 페이지에 링크를 쳐서 들어가려고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관리자용 페이지에는 링크 중간에 어드민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따로 커스텀 핸들러를 만들어 가지고 링크 중간에 어드민이 들어가는 모든 페이지는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면 로그인된 사람은 마이 페이지로, 그리고 로그인되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인증이 안 됐으니까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그럼 카카오 아이디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카카오 쪽 로그인은 애초에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카카오에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로그인 자체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또 아이디도 불러오긴 하지만은 저희가 쓰고 그러는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디 찾기에서는 아이디를 넣지 않아도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다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카카오 회원은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라고 뜨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DB에서 멤버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일반 회원은 디폴트로 넣고 카카오 회원 가입하게 되면은 안에 카카오라고 넣게 됐거든요. 그걸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는 애초에 아이디를 입력을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입력을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어떻게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 찾기도 아이디 찾기처럼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네, 하고 그냥 폼 서브밋을 막아버려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비용 가격을 선정을 다 하셨는데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비건 가게들을 선정한 기준은 사실 원래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을 좀 하고 싶었어요. 홈페이지의 취지에 맞게. 네, 어, 실제로 그걸 정보를 다 알아오고 그렇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카카오 지도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오게 됐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때는 직접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 등록하는 것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일단 보면 담당 교수인 저도 팀워크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뭔가 서로 안 맞는 의견이 있거나 코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혹시? 어,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물론 안 맞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각자 맡은 파트가 달랐지만 그 파트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는데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그런 거는 아무래도 끊임없이 계속 대화를 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코드를 합쳤을 때 한 번씩은 꼭 그거를 보여줬어요. 사이트들을. 네. 완성된 사이트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러면 이런 부분 좀 너무 잘한 것 같다. 하면서 칭찬할 거는 확실하게 칭찬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완성이 됐을 때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기능들이 구현이 좀 완성도 있게 된 것 같은데 그 코드에 대한 어떤 이제 풀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했던 방법, 뭔가 비법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풀리지 않는 코드가 있을 때 코드를 짜다 보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코드를 짜다가 안 되는 코드가 있으면 그게 계속 제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드도 뭐 다른 쪽에서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거나 했을 때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류가 있는 코드가 있었을 때는
팀원들이 한 번씩은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팀원들이 더 잘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풀리지 않는 코드들이나 어려웠던 코드들, 그리고 혹시나 하다가 좀 비슷한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더라. 난 이건 이렇게 되더라. 하고 뭐 카카오톡에 뭐 공유를 한다든지 구글 시트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갔었던 것 같아요. 협업을 하면서 가장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나 뭐 방법 같은 거가 있을까요? 가장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팀원들이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해줬던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르고 저희 윤서 팀원님도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코드를 짤 때. 서로의 코드를 해석을 해봐도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하면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 있어서도 훨씬 괜찮지 않았나.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보태고 싶은데, 서로 다른 부분들도 있었는데, 교장님이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수용적으로 많이 받아주셨어요. 그냥 뭐 진짜 스타일이 다른데, 그러면은 내게 맞는 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그 노션에 잘 남겨서 제가 잘 봤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포인트로 몇 군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개발 일지가 워낙에 이제 궁금하니까 다들. 네, 근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거는 제 노션이고요. 저는 하루하루 했었던 것들을 좀 기록을 해놓고 싶어가지고 노션을 달력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팀 프로젝트 안에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만들 때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싶은 코드들은 이 안에 숨겨서. 네.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베스트샵의 선정 기준 어떻게 되나요? 베스트샵의 선정 기준. 베스트샵도 아까 그 보여드렸던 스토어드 스토리지를 동일한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로 신상품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앳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신상품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핫한 상품은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은 순으로 4개를 뽑아왔고요. 그다음에 MD의 선택은 사실 이것도 사실 수익 모델에 연결시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품을 픽해서 넣고 싶지만 지금은 수익 모델까지 연결은 되지는 않았고 우선은 찜한 상품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